대학에 진학하기 위하여 수능 영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의 강의는 수능 영어 특강 파트 1의 네 번째 강의로서 빈칸 추론 2021학년도 34번의 문제입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저의 수능 영어 특강, 특히 파트 1 2021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분석과 독해 방법에 대하여는 강의 계획 안내라는 동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 봅니다. 34번의 지문은 비교적 긴 지문이고 또 3점의 배점으로서 상당히 비중이 높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 책에서 여기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EBSI에 들어가 보시면 이 문제가 바로 올해 수능 문제 중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즉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상당히 풀기 어려운 문제니까 우리가 오늘 아주 심도 있게 분석해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수능 국어 문제입니다. 우리 글에는 가령이라든지 반면, 또 가령 이처럼과 같이 연결어 또는 접속사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합 6개로 이루어진 이 문제에는 어디에도 연결어 접속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 전체의 흐름과 아울러서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분석해 봅니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주어 여기까지 자르고 동사, 그리고 나머지 긴 부분은 X로 대체해 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EBS 교재와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해석을 찾아보기가 아마 여러분들 힘들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에 있는 번역기에 돌려보는 건데 바로 저도 이렇게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봤더니 두 개가 같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분에서는 교육기술의 성공적인 통합은 여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통합이라는 말은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치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 인티그레이션이 나와 있죠? 그런데 둘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on educational technology 하나뿐이 없습니다. 자,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합친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문제는 X 이하에 해당하는 being regarded입니다. 이 구문은 분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걸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여기를 꾸며주면 이 부분의 해석은 그 기술로 되죠. 두 번째 동명사로 보면 이게 명사가 돼서 이 구문의 헤드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명사는 바로 의미상 주어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그 기술이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걸로 분석이 됩니다. 자, 둘 중에 어느 게 옳을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번역기들을 보니까 기술로 특징 지어집니다. 기술로 사실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즉 분사로 해석했고 이 부분을 형용사로 이해한 거죠. 과연 이게 맞을까요? 자, 이 두 개의 문제를 종합해보면 바로 우리가 오늘 검토해야 될 중요사항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번째에는 첫 번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기술의 성공적인 통합, 복수가 아니기 때문에 단수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교육적인 기술이 Y와 성공적인 통합이라는 이런 답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본 이 분사 동명사의 문제를 결정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 전체 구문에서 이 해결 요소는 바로 주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주어를 다시 해석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시 여러분들의 관심을 여기로 돌려봅니다. 여기 생각의 지도라고 번역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 교수이신 이분이 쓴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제로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아인들과 서양인들은 어떻게 해서 달리 생각하는가? 그리고 왜
다르게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들여다보면 특히 챕터 6의 경우에는 굉장히 황당한 제목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명사로 이루어져 있냐, 동사로 이루어져 있냐. 굉장히 황당한 그런 챕터 이름이죠. 그런데 이 챕터 안에 보면 이런 사파가 나오고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소가 있는데 닭과 어울릴까? 또는 풀과 어울릴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이 서구인이라면, 즉 서양인이라면 닭과 소를 같이 분류합니다. 그런데 중국 아이들 질문을 해봤더니 소는 풀을 먹으니까 소와 풀이 같이 분류되는 걸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서양 사람들은 분류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명사로 분류하고 또 명사구로 사용하고 즉 animals versus plant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 반면에 아시아인들은 관계를 중요시해서 동사를 사용하고 또 문장 또는 절을 만든다는 거죠. 즉 the cow eat the grass가 됩니다. 이걸 그림으로 도시화시켜보면 서구인의 생각과 또 우리 아시아인의 생각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서양 언어는 명사의 사용을 권장하고 동양 언어는 동사의 사용을 권장한다. 이 말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해석해 보면 서양 언어의 명사는 동사로 그 다음에 명사구는 문장 내지 절로 바꿔야 동양인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동양인의 경우에는 반대로 이와 같이 서양인들이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예를 하나 본다면 The discovery of America by Columbus opened a new possibility라는 이런 부분인데 주어는 모두 다 명사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컬럼버스가 주어가 되고 동사는 discovery가 discovered가 되죠. 이렇게 바꾼다면 목적어는 아메리카가 되기 때문에 문장 즉 절이 됩니다. 컬럼버스가 주어로 주격으로 나온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저는 보통 학생들을 지도할 때 제가 쓴 책에 따른 명사의 종류 여기 있는 예들을 통해서 명사의 종류는 고유명사, 보통명사, 불가산명사, 가산명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어를 이해할 때는 여기에 하나를 더 첨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사 중에는 동사로 바꿀 수 없는 컬럼버스와 아메리카 같은 명사와 또 디스커버리와 같이 동사로 바꿀 수 있는 명사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명사의 종류가 하나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 주어 부분을 한번 분석하고 명사를 문장으로 즉 절로 해석해 봅니다. 여기 successful 있죠? successful은 명사 앞에도 수식할 수 있지만 또 여기서 같이 is 다음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구를 이와 같이 주어 여기 있는 주어와 동사 그리고 보어인 문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도 아마 비교적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한 문장이 나왔는데 그 다음 나머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successful을 빼니까 이 부분만 남죠. integration은 동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명사입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integration이 중요하니까 이걸 동사로 바꿔서 문장으로 만들면 이와 같이 An educational technology is integrated란 수동태의 문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집니다. 왜? 이걸로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인티그레이트의 사전을 찾아보면 이와 같이 인티그레이트는 with나 또는 into와 같이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인티그레이트 다음에 with 또는 into가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나온다는 거죠. 자, y는 무엇일까요? y는 x 이하에 있는 바로 running instruction performance가 y에 해당이 됩니다. 이 y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서 instruction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찾아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뭐 지시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아주 명백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instruction은 teaching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learning, teaching, or performing으로 저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왜냐하면 or는 등위 접속하니까 형태가 비슷한 이거를 늘어놓는 것이 이 부분보다 훨씬 더 매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종합해보면 뭡니까? 교육이죠.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수행하는 거 모두 다 큰 교육이라는 카테고리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에듀케이션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될 것은 with냐, into냐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무게를 달아봅시다. 에듀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나타내주는 의의와 이 테크놀로지가 나타내주는 의의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티그레이트 용법을 보면 이와 같은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with는 두 개의 대등한 그룹을 합칠 때 into는 바로 작은 요소가 좀 더 큰 요소 속의 부분으로 합류할 때 자, 이렇게 하면 into가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구문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입증해 주는 게 바로 이 논문 제목에도 있습니다. 인티그레이션 다음에 into가 있죠. education 나와 있고. 자, 이 제목을 바꾸면 이와 같이 integration of new technologies into education으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여기는 integration 다음에 running technology into teaching. 이와 같이 into를 쓰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주어 명사 구로부터 두 개의 문장을 얻어냈습니다. 이것을 표시해 보면 팩트 1과 팩트 2로 나눠집니다. 왜? 이것이 기본이 됐고 그 다음에 이것이 성공했다니까. 이 두 개를 합한 거 그게 팩트 3가 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어떤 교육적인 기술이 교육에 투입된 것 팩트 1이죠.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나타내주느냐? X가 나타내준다는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어를 이렇게 해석하니까 X에 대한 의미도 우리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being regarded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분사냐 동명사냐로 해석하는 데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어를 기반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당연히 동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문장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제가 이미 설명했던 31번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이와 유사한 구문이 나옵니다. needing이 나오죠. 여기에 administrator도 있고 이걸 분사로 해석하는 것과 동명사로 해석하는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어를 더 use를 사용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장으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걸 동사로 사용했죠. 이래서 사실로 하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EBS의 교재에도 바로 동명사고로 취급하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주어의 해석에 달려있고 동명사고도 뭐냐면 문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우리가 나왔던 by that technology 이하 보면 여기 동명사고죠. 이것도 문장 또는 절로 바꿀 수 있느냐? 바꿀 수 있습니다. 앞에다 by the fact that 넣고 that technology is being regarded 여기에 is를 넣어주게 되면 절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구조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사실은 나타내준다. 여기서 나타내준다는 건 입증해준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실이 뭐뭐로 하는 부분은 교육의 편리한 도구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완벽하게 이 문장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분석 과정을 이게 네이티브 스피커들, 명사를 좋아하는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특히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 부분을 쓰게 되면 하나의 문장 속에 똑같은 표현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저자가 좀 더 편리하게 해준다면 앞부분에 이걸 넣고 뒷부분에 이게 아니라 education을 쓸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저자는 이런 것쯤이야 분명히 글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해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영어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서양 언어들은 명사의 사용을 권장하고 동양 언어는 바로 동사의 사용을 권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언어 근본적으로 다른 특징입니다. 그래서 번역기들도 제대로 잘 번역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언어적인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문법적인 특징, 단어 이것만 번역했기 때문에 바로 번역기를 통해서 우리가 번역을 해도 의미를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비교적 긴 문장이지만 여기 when으로 시작되는 절과 대트절로 시작되는 절을 이렇게 나눠봅니다. 여기에서 when the focus shift, 집중력이 이동하면 우리는 이 대신에 다른 데에 집중하면 이와 같은 동사로 사용하기 좋아하는데 바로 이와 같이 명사를 사용한 것이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테크놀로지인데 being used, 이 being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은 분사로서 앞에 테크놀로지를 수식해 주는데 being을 넣어줘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여기에 관계 대명사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포함하면 이와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then 이하는 비교적 쉽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고 해석을 하면 그때는 그 기술이 편안하고 믿을 만한 요소가 되고 있고 성공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질 수 있다와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1번 문장, 2번 문장 해석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1번 문장에는 successfully 나오고 unobtrusive, 눈에 거슬리지 않는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대신하는 말이 comfortable과 trusted입니다. 편안하고 믿을 만한 요소가 되는 거죠. successful, successfully는 나왔습니다. 즉 unobtrusive를 comfortable과 trusted로 바꿔준 겁니다. 이 두 개의 문장 어떤 관계가 좋을까요? 비슷한 말을 의미하니까 that is를 넣어봅니다. 그러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이와 같이 that is로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 문장 길고 여기에 긴 m-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해보면 이와 같이 문장을 분류하는데 여기에도 few people give a second thought. 우리는 보통 두 번째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두 번째 생각을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기도 바로 생각한다라는 우리가 말할 때는 동사가 바로 여기서는 명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전형적인 서구식의 표현 방법이고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할 때는 동양식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다른 데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에도 인터넷에서는 이런 그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유행했던 시트콤입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미식 축구의 결승전이 있어서 이 집의 주인이 친구들이 여기 몰려와서 지금 텔레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인이 몸이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음식을 갖고 와서 자기 부인에게 권하는데 이 부인은 먹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먹어야 됩니다. 라고 하고 마음은 급하니까 내려가려고 막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면 크게 불러 just holler 했죠. 그런데 부인이 would you give me a back rub 했습니다. one rub? 이해하고 나서 I always have to give my wife a back rub. back rub은 영어 해석하면 이와 같은데 바로 등을 긁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등을 긁어달라를 동사로 해석하죠. 그런데 여기는 명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예를 또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이 보이죠? 이 집 부부간의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 중에 하나가 2층에서 베스룸, 즉 목욕탕을 사용하지 않고 엄마 아버지 쓰는데 오니까 엄마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목욕탕에 못 가요. 왜냐하면 마사 숙모가 베이비들 아마 쌍둥이인 모양이죠. 거기에 목욕을 시킨다. 목욕을 시키는 것도 giving a bath라는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죠.
이 드라마에는 토크쇼를 운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호스트로 하는 거죠. 그래서 팀이 호스트가 돼서 오케이, who do we have here? 오늘 출연자가 누구죠? 그랬더니 my name is Kendall. 그러니까 Kendall 하고 우리 툴타임이라는 게 쇼 이름입니다. Give him a round of applause. 자, 큰 박수를 쳐줍시다. 우리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큰 박수를 줍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에서는. 또 하나의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행했던 프렌즈라는 그런 미드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보면 친구들이 모여서 뭘 치고 있냐면 화투를 치고 있죠. 즉 포커를 치고 있죠. 그런데 자, 우리 다른 게임 해볼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 포커 한 판 더 쳐. Give poker another try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동사로 사용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spoken 또는 written language 어디에서든지 명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드라마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드라마들은 지식인이나 아주 많이 배운 사람만 보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보고 즐기고 느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어는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피우는 어피우와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전체를 분석해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 더 생각하다는 것은 뭐냐? 아까 우리 눈에 거슬리다 이런 말 나왔죠. 그거의 반대말이 되는 겁니다. 즉 obtrusive한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앞에서 31번, 32번 중에서 이 긴 대시를 M-라고 했습니다. M-는 이 알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M-는 콜론과 같아서 무엇을 해주냐면 앞 두 번째 나오는 절이 앞에 나오는 절을 설명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펜에 대해서 또 볼펜의 기계장치들이 변하는 거죠. 어떤 건 돌려서 쓰고 어떤 건 위에서 누르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변종이 있죠.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이라고 하면 아주 명쾌하게 이 두 문장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우리 끝났죠. 자, 세 번째 우리 금방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1, 2번과 어떻게 연결할까요? 여기에 볼포인트 펜이라는 것은 앞에 나오는 테크놀로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면 뭐가 좋을까요? For example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면 바로 3번 문장을 앞과 연결할 때 for example로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겠죠? 네 번째 문장 비교적 짧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but yeah, certainly not for all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거 certainly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not for all처럼 생략한 겁니다. 해석하면 PC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숙성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니다. 즉 PC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졌다라고 우리는 동사로 해석할 건데 여기는 친숙성이라는 이런 말로 또다시 명사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문장을 앞에 세 개의 문장과 연결합니다. 여기 personal computer는 테크놀로지 하나 예죠. for example 넣어볼까요? 앞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볼포인트와 대비되니까 but 넣어볼까요? 여기에 또 but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 수능 지문에 on the one hand, on the other hand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대조되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on the one hand를 안 쓰고 on the other hand만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대조를 이룰 때, 자, 네 번째 문장 앞에 on the other hand를 넣으면 볼포인트 펜과 퍼스널 컴퓨터가 대조되는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죠. 다섯 번째 문장 굉장히 짧습니다. 번역해본 새로운 그리고 이제 출현하는 기술들이 사용자들에게 매력과 좌절 두 가지를 종종 제공한다. 이것도 fascination과 frustration도 우리는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좌절시킨다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바로 영어에서는 이와 같이 명사로 쓴 겁니다.
자, 매력의 경우 관련되어 있는 거 successful 여기 나왔죠. unobtrusive, trusted, comfortable 나왔죠. ballpoint 다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좌절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 personal computer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 뭘로 연결할까요? fascination과 frustration인데 이것들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앞에 네 문장과. 여기에 어느 게 좋냐? does가 좋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장 앞에는 does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문장이자 빈칸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as long as 다음에 들어가야 될 내용을 보니까 여기 선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두 동사가 들어있는 절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분류해놓고 이렇게 분류해놓고 한번 해석을 해보죠. 여기에 promoting, learning, instruction, performance 이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learning, instruction, performance 이거 이미 앞에 나온 겁니다. 저 같으면 이 저자가 쓴 이런 표현을 다시 반복하는 대신 education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ought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의무를 나타내주는 그런 조동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나 또는 미래의 의무를 나타내줄 때는 제가 학생들에게 제가 쓴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must가 있고 ought가 있고 should가 있다. 그럼 must와 ought와 should는 어떤 차이점인가? must는 여기 A, B, C에 나와 있는 문장처럼 예를 들면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MBA를 딴 사람은 워킹 비자, 즉 거기에서 계속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스폰서를 해줄 회사를 발견해야 된다. must가 들어가 있죠. 만약에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미국을 떠나서 본국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문장도 모두 다 must의 경우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든지 또는 벌칙이 되는 경우에 must를 쓰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여기 ought의 경우 중에 하나의 예문을 보면 가르치는 것,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바로 열심히 일하는 이타주의자들, 즉 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도덕적으로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바로 ought를 씁니다. 이건 법률적 벌칙이 있는 거라면 이것은 도덕적으로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ought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벌칙은 없죠? 뭐가 있을까요?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와 반면에 should는 보통 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 또는 자기 자신들 이런 거에 대해서 should를 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또 조동사를 다루는 구문이 나오면 must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have는 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뜻이 완전히 다른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면 누구나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투입되었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죠. 자, 여기에 또 M-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해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도 그런 사용자에 대해서는 여기 at least for that user입니다. 이것을 좀 더 풀이해서 해석해 보면 이와 같은 표현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즉 그 기술이 성공적으로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5개의 선지들의 해석을 봅니다. 사용자가 성공적으로 그 기술과 친숙성을 달성한다. 사용자가 그 기술에 익숙해지는데 성공한다. 문제 안 되겠죠? 문제 아니죠?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거, 사용자의 집중력이 그것의 사용보다는 기술 자체에 있다. 아,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없스트로 아직도 거칠다는 거죠. 제가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을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부터 여러분들이 교실에서 대면 수업, 학원에서 대면 강의 듣는 게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죠. 그 대신 화상 강의, 인터넷 강의 이런 것들을 했죠. 그때 여러분 처음에 적응하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작년 초에, 개학 초에 그런 신문 기사들을 보면 전부 다 힘들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작년부터 영상 강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말도 굳어져 가지고 어떻게 말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고, 제가 녹화한 것을 보면 제가 평소에 강의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와 같이 그 기술에 적용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을 넘게 이 시대를 지나다 보니까 제가 제법 익숙해져서 이제 그 기술 자체보다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특강도, 수능 영어 특강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아래 선지들 여러분들이 번역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답은 나와 있죠. 두 번째 것이 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내용과 이 문맥을 보면 두 번째가 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이 글의 두 번째 나왔던 문장과 대조를 이룹니다. 사용자의 집중력이 기술에 머무르는 거죠. 기술의 사용이 아니라. 여기서는 집중력이 어디냐? 사용된 기술로부터 그 기술이 기여하고자 했던 그 목적으로들 반대가 되고 있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고 이 문장 전체를 번역하면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번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가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이제까지 계속 접속사 연결어 찾았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자, 여기 therefore가 좋습니다. therefore. 이걸 집어넣어 보면 34번에 지금 빨간 이 글자들이 없는 것과 있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십시오. That is, for example, on the other hand, thus, therefore. 이 접속사 연결을 통해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여러분은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 자, 성공 이런 얘기 나왔지만 제일 끝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술을 투입할 때 그것에 사용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이 이 끝부분에 바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능 지문에서 나무와 나무 사이, 즉 문장과 문장 사이 관계를 알 수 있고 나아가서 숲 전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제가 오늘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수능 영어의 상당수의 지문들이 이와 같이 접속사, 연결어들이 없는 지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마구잡이로 읽어나가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한 문제, 두 문제, 이 문제를 따라서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없는 문제들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몇 개의 문제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바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주요 사항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서양 언어와 동양 언어, 우리 언어 다른 거죠? 명사는 동사로 바꾸고 명사구는 문장 내지 절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세 번째 문장 a second thought를 준다라는 이 문장도 해석이 적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이런 명사구도 이와 같이 우리는 문장으로 바꿔서 즉 절로 바꿔서 정확하게 이 글이 의도하고 저자가 나타내주고자 하는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해결하게 되면 문법 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서 being regarded 분사 또는 동명사 우리 해결했죠. 문법도 바로 무엇에 기반을 두느냐? 의미에 기반을 두고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서구인들은 이렇게 여기를 집어넣어서 쓰지 않는가? 이렇게 쓰고 있는가? 바로 그들의 언어 습관. 또 저자는 이 하나의 문장 속에 이 두 번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충분히 네이티브 스피커 또 문장을 분석할 줄 아는 사람 이걸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조금 전에 나왔던 거죠. 나무와 나무 사이의 관계를 반드시 비교하고 연결어 접속사를 찾으십시오. 올해 수능 31번, 33번, 40번 이런데 연결어 접속사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지만 그 문제들을 통해서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보고 여러분들이 연결을 찾으면 여러분들의 영어 독해 능력은 굉장히 발전할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느냐?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간한 학습방법 안내라는 이 책자에 보면 간접쓰기라는 개념이 들어옵니다. 이 교육부 보도자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간접쓰기는 글의 흐름, 글의 순서, 문장 삽입, 문단 요약,
도합 6개의 문제를 간접수기로 분류합니다. 35번에 연결어 하나도 없습니다. 38번에 연결어 있습니다. 그럼 연결어 있으면 해결이 잘 될까요? 이 지문은 독특한 지문입니다. 연결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지문은 없는데 이 구문 연결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쉽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additional이 있죠. in addition 거의 뜻이 비슷하죠. 중간에 however, contrast, in contrast, but 세 개가 거의 비슷한 의미를 지닌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문장 관계를 정확히 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조동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미를 알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must를 have to로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본 것처럼 must, ought, should 각각의 의미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수능영어 특강 파트 1 네 번째 강의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강의를 3개를 들으시고 또 이번에 네 번째 여러분의 강의를 듣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발전하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번 문제 풀고 답을 찾고 이러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 또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특히 이번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명사와 분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특히 31번과 34번을 여러분들이 정복하시면 앞으로 나올 동명사 분사의 문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의 시대 어둡고 암울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대학에 진학해서 학업을 하고 또 졸업해서 여러분들의 먼 미래를 꾸미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이 꿈 소중히 길러야 됩니다. 그것도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이 길러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복습과 반복 또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또 열심히 노력하고 또 다음 저희 강의 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십시오.